부유하고 귀한 땅에 거처하나, 땅이라는 글자가 등장을 했어요. 부동산 복이 있다. 부유하고 귀한 부동산을 거처하는 어떤 집, 대단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명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풍택중부 3요. 대적함을 얻고 혹 북치고 혹 그만두고 혹 울고 혹 노래한다. 상전이 말하기를 혹 북치고 혹 그만두니 자리가 부당하다. 협자로 가보죠. 협자는 안에는 어진 어른과 형제가 없고 밖에는 어진 스승과 벗이 없어서 그러므로서 덕과 업에 이르긴 하는데 이루는 것은 없고 잡고 지키는데 안정되지는 못한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정이 없다 이거죠. 비록 부유하고 귀한 땅에 거처하나 또한 혹 북치고 일어나고 혹 맞춰서 그만두고 혹은 울어서 원망하고 혹은 즐거워서 노래한다. 하라기수 본문을 읽을 때 이 혹 이 글자가 등장을 하면 자 이것은 원래 이 한자는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이긴 해요. 그런데 그 하라기수에서는 이것은 문장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혹이라는 거는 그냥 문장을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안에는 어진 어른과 형제가 없고 밖에는 어진 스승과 벗이 없다. 어른과 형제가 있기는 한데 별로고 스승과 벗이 있기는 한데 별로다. 자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덕과 업에 이르는데 이루는 것은 없고 잡고 지키는데 안정되지는 못한다. 자꾸 이렇게 이러는데 저렇고 이러는데 저렇고 이런 식으로 서로 앞뒤가 안 맞네요. 비록 부유하고 귀한 땅에 거처하나, 땅이라는 글자가 등장을 했어요. 자, 부동산의 어떤 소유를 한다. 부동산 복이 있다. 거처한다는 말도 부동산이 있다. 이 말이 쓰입니다만 이렇게 땅지자만큼 확실한 글자가 또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부동산을 소유한다. 근데 뭐야? 부유하고 귀한 부동산을 소유한다. 근데 이제 이 협자 글자 본문이 선천에서 어떻게 나오면 거처하는 어떤 집, 대단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명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한 혹 북치고 일어나고 혹 맞춰서 그만두고 혹은 울어서 원망하고 혹은 즐거워서 노래한다. 이 일이 일어나면 저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이 일어나면 저 일이 일어나고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반복된다. 노래한다. 즐거워한다. 즐겁다라는 한자는 저 한자 글자 자체에 노래하며 즐긴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래라는 한자가 대놓고 등장을 했죠. 그럼 실제로 이분은 노래를 하고 노래를 잘하거나 또는 노래하는 일을 한동안 해요. 또는 노래를 반드시 하게 돼. 그런 것들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불협자로 가보죠. 정성과 믿음이 적고 속임과 거짓은 많다. 이루고 패하며 나아가다가 물러나고 호라비와 과부이고 외롭고 홀몸이다. 자, 외롭다는 말이 몇 겹으로 등장을 하네요. 만약에 이 불협자 글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반드시 협자로 올라가실 수 있도록 운의 흐름을 잘 보셔가지고 하라기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글자들의 의미를 따라서 가시다 보면 협으로 가시게 됩니다. 정성과 믿음이 적고 정성과 믿음이 있긴 한데 적다. 의심한다 이거죠. 믿음이 적다는 말에는 배우자를 의심한다, 의처증과 의비증도 포함을 해요. 정신적으로 조금 불안하다는 말도 돼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적다는 말은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냐면 제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만 이 의자가 부서질지도 몰라. 내가 휴대폰을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이 휴대전화가 배터리가 터질지도 몰라. 믿음이 적은 거죠. 의심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속임과 거짓은 많다. 사기를 당할 것이다. 또 내가 사기를 치기도 한다. 거짓된 것에 내가 당할 것이다. 또 내가 그러한 것을 하기도 할 것이다. 이루고 패하며 나아가다가 물러나는. 자, 이룬다는 말이 있고 나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자, 글자가 등장을 하면 무조건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루고 패하며 한 시기 동안 뭔가 확 일어나는데 패한다. 안 좋아진다. 나아가다가 물러난다. 한 시기 동안 확 나아가요. 괜찮아. 와, 나 이렇게 잘 된다고? 근데 후퇴. 뒤로 물러나야 될 일이 생긴다. 호라비와 과부이고 외롭고 홀몸이다. 글자 하나만 등장을 해도 사실은 연애와 결혼이 쉽지 않은데 지금 글자가 4개나 등장을 했죠. 실제로 이렇게 글자가 4개가 외롭다는 말이 이렇게 겹겹으로 등장을 하면 나만 외롭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호라비와 과부와 외롭고 홀몸인 사람들이 또 있다는 의미도 되고 그냥 외롭고 혼자이다라고만 써놔도 될 텐데 굳이 호라비와 과부라는 글자를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호라비와 과부를 내가 만날 거야. 내가 그렇게 될 거야도 되지만 내가 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왜냐면 이 글자는 내 인생에 들어오는 거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내가 만난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 내가 결혼하고 혼인하고 내가 연애하는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거나 또는 아이가 있는 사람이거나 어떤 과거가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또 뭐예요? 외롭고 홀몸이다. 이렇게 해서 외로운 인생으로 흘러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운으로 가보죠. 연월일 운에서 읽는 겁니다. 재직자라면 회동하는 동료가 화목하지 못하다. 자, 옆자리에 있는 직원하고 싸워요. 힘들죠. 먼저는 직분에 나아가나 또 뒤에는 자리에서 물러난다. 학습자와 일반적으로는 자, 보통 이제 나눠져 있는데 합쳐져 있네요. 이것은 하나의 팁인데 파라기수가 학습자와 일반적 또는 재직자와 학습자 이런 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상상력을 발휘를 해보세요. 왜냐면 학습자도 학습자가 아닌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고 재직자도 재직자가 아닌 사람한테도 적용이 돼요. 그리고 재직자도 학습자도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본문에 나오는 것도 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선한 가운데 근심이 있다. 좋은 가운데 근심이 있다. 혹은 슬픔 가운데 노래하며 즐거움이 생긴다. 이름을 구하고 이익을 꾀하나 얻고 이름이 서로 거듭된다. 풍택중부라는 괴의 어떤 특성상 이제 효사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원문으로 가보죠. 나아가고 물러나며 얻고 이름이 없으니 슬픔과 기쁨 또한 한 가지가 아니다. 기쁨이라는 글자가 등장했을 때에 자, 이것은 기쁠 희자가 등장을 하면 그것은 연애와 결혼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짐승의 독을 능히 아는가? 편안한 가운데 제비가 태어나 향한다. 자, 제비는 이 괴의 모양을 뜻하고 짐승의 독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어떤 악한 고통 이런 걸 뜻해요. 자금을 쌓아 가히 대단함을 이루니 위태로움을 만나도 위태로움 같지 않다. 구름 가운데 사람이 손을 들고 평평한 걸음으로 하늘 사다리 오른다. 많이 막히고 많이 근심하며 혹 슬프고 혹 기쁘다. 흔들고 움직여 미쳐 날뛰고 사나오니 그치기를 얻으면 또 그쳐야 한다. 그칠 때가 되면 그쳐야 한다.